안녕하세요. 이번 스피드 페인팅에서는 들판을 자유롭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소프트 브러쉬로 하늘색과 들판의 초록색을 크게 나눠주도록 합니다. 자연 배경이기 때문에 자세한 디테일 묘사는 거친 브러쉬로 크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멀리 있는 부분의 산 부분은 좀 더 온기 원근법에 의해서 초록색의 산이지만은 뒤로 갈수록 약간 푸른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줍니다. 가까이 있는 초록색의 숲에 경계선을 그려주도록 하고, 멀리서 가까이 오는 것들은 명도 대비가 짙게, 그렇게 어두운 부분은 검은색에 가깝도록 앞쪽에 빠르게 그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멀리 있는 부분은 흰색이나 푸른빛의 밝은 색으로 멀리 있는 원경이 나도록 그려줍니다. 거친 브러쉬를 쓰게 되면 자연물을 그릴 때 세부적으로 자세히 그리지 않아도 많은 디테일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그런 브러쉬를 써주고, 많이 거친 브러쉬를 써주는 게 초반에 그림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보고 그릴 때 어떤 세부적인 것을 똑같이 따라 그린다는 생각보다는 그거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림 자체에 집중을 하도록 합니다.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리도록 합니다. 들판은 전체적으로 초록색인 색상이 덮여져 있지만은 약간은 베리에이션을 줘갖고 엽색인 어떤 노란색이나 또는 갈색 부분,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좀 칠해갖고 색을 좀 더 풍부하게 하도록 합니다. 들판에 나열되어 있는 나무들 역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그릴 필요 없이 좀 더 짙은 색깔로 수직으로 도트를 그리시 그리면은, 그게 나열해 두면은 자세히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느낌적으로는 나무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역시 거친 브러쉬로 찍듯이 그려주도록 합니다. 가까이 있는 숲의 경계선들은 좀 더 디테일을 줘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에 좀 더 명도가 대비가 생기도록 하고요. 약간은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해서 어떤 나무들의 그런 가지나 어떤 밝은 부분을 좀 더 그려주도록 합니다. 바닥 역시 초록색 말고도 여러 갈색이나 좀 더 다른 색들 여러 가지 섞고, 어떤 브러쉬를 다른 거친 브러쉬로 바꿔서 그런 디테일이 자기가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한꺼번에 좀 표현될 수 있도록 브러쉬를 바꿔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앞쪽 숲의 경계선에서는 좀 더 경계선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바위 색깔이 될 수 있는 베이지색이나 갈색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멀리 있는 숲들끼리 넘어가는 경계선을 좀 더 확실하게 그려주고, 뭔가 들판과 들판에 서 있는 나무들을 좀 더 디테일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밝은 흰색을 줘갖고 그런 들판 사이에 강이 있는 느낌을 나도록 해줍니다. 짙은 초록색 위에 그 밝은 초록색을 찍듯이 그려서 약간의 입체감이 나도록 해줍니다. 밑에 하단에는 짙은 초록색을 그려서 음영의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멀리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작은 브러쉬 사이즈로 숲을 그려주고, 약간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 더해서 마치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적인 면에서 충족이 된다면은 이런 그림 전체의 정황상 그 부분을 집과 나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산들도 산을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라 거친 브러쉬에 의해서 거친 디테일이 한꺼번에 묻어나와서 마치 그 부분에 나무가 있다는 착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중앙에 있는 들판으로 모여지는 그런 산의 곡선을 따라서 나무들을 원형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가까이 있는 숲에 있는 디테일들을 좀 더 올려주도록 합니다. 나무의 장가들 역시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만, 좀 더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잎이 있다는 느낌의 식물이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줍니다.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사진을 보고 어떤 다른 나무나 식물들을 참조를 해서 그 부분을 그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가까이 있는 말뚝 역시 더 많이 디테일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까지만 그려줍니다. 바닥에는 자갈과 돌, 그 다음에 풀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크고 거친 브러쉬를 해서 마치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혼합해 주듯이 바닥에 뿌려줍니다. 좀 더 밋밋한 색들을 보시고 밝은 부분은 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그리고 색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색을 묻혀주도록 합니다. 너무 사실과 같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느낌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괜찮다 싶은 느낌이면은 그 부분을 주저하지 말고 그려주도록 합니다. 바닥에 있는 것도 약간 밝은 포인트를 줘서 마치 돌이나 바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은 디테일을 많이 올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적당히 자기가 하고 싶은 선에서 디테일을 올려줍니다. 이 배경은 매우 흐린 날로서 분명히 해가 떠 있긴 하지만은 짙은 구름에 의해서 해가 가려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런 흐린 날의 구름은 회색빛으로 그리지만은 회색빛은 너무 채도가 낮기 때문에 약간 푸른색을 가미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름 뒤에 노란빛의 태양이 감춰져 있어서 구름의 외곽선에 노란색의 색깔이 묻어 나오도록 합니다. 구름은 소프트 브러쉬로 그리기도 좋지만은 저는 좀 더 유화적인 느낌이 좋기 때문에 역시 같은 거친 브러쉬로 그려줍니다. 주로 그리는 브러쉬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이 통일감이 있게 됩니다. 구름의 아래쪽은 햇빛이 빛이 덜 투과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두워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혹은 가장자리를 갈수록 얇기 때문에 빛이 더 투과가 돼서 좀 더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가느다란 브러쉬를 써줘갖고 마치 구름 옆으로 태양빛이 비쳐나오는 커튼콜처럼 그런 빛을 조금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림을 그려 나오면서 너무 스케치나 작은 부분에 그리고 형상을 표현하는데 연연하지 말고 전체적인 큰 형상을 보고서는 과감하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형태가 이상하지 않을까 혹은 색상이 이상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그림에는 끝이란 없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모든 그림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고민하지 마시고 그려나가는데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림 자체에 의미를 두고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그림 그리시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